자, 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입니다. 자, 글의 종류가 일단 논설문으로 되어 있죠. 자, 논설문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래요. 그래서 어떤 주장과 거기에 따른 근거가 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주제는 자,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해서 상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 자, 찬성하는 측의 주장과 거기에 따른 근거, 논거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반대하는 주장과 거기에 대한 논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자유롭게 어떤 걸 풀어주다가 나중에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단 말이야. 이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반된 주장을 어떻게 하자? 최종적으로는 절충하자. 이 입장을. 여기 있는 이 글쓴이는 바로 이 절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서론 부분에 먼저 들어갑니다. 자, 시간은 1996년으로 가네요. 자, 7월 5일 날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돌리는 자, 바로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다가 자, 여기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 만든 양이 바로 뭐다? 돌리라는 복제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기존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어미 양에다가 다른 저기 갖다 그 다른 유전자를 채취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붙인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게 더 발달한 문제가 생긴 거 그 다음이죠. 자, 여기서 이거 기술을 응용해서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와 이를 여기다 접목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상황이? 자, 차이점은 결국 뭐야? 자, 돌리인 경우는 그냥 누구? 여기서는 이 돌리인 경우는 다른 양의 체세포를 갖고 왔지만 이 폴리와 몰리인 경우는 인간의 유전자를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자, 아래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젖생산 유전자 이식을 해서 젖에서 혈액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입니다. 자, 여기서 자, 어떤 의의가 있네요. 자, 동물 복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인간 복제까지 그럼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논란이 있었겠죠? 자, 아래 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자, 오른쪽에 갑시다. 자,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입장에서, 자, 배아 복제 연구는 난치병을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과학 기술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찬성을 했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반대 측 입장에서는, 야, 배아 복제 연구라는 건 너무 비도덕적인 행위야. 인간의 유전자를 활용하고 이런 것은 자, 더 나아가서 배아 복제 연구는 인간 복제로 나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 입장입니다. 지금. 자, 아래 다시 내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논쟁 이면에는 바로 뭐가 있냐? 과학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자, 파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논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쟁점이 뭐냐?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연구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자, 이 입장인데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난치병 치료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 과학기술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자, 이런 거기 주장을 하겠죠. 자, 근데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자, 인간의 배아 복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아래 있는 부분이죠. 인간의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을 하고 자, 배아를 엄연한 생명체로 갖습니다. 자, 그걸 실험하고 죽이는 일은 그것은 바로 뭐다?
바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야. 그래서 안 돼. 요 입장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울러 만약 인간 대화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텐데요. 자, 이것은 인간 개체 자체를 인간을 통째로 복제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즉 인간 복제가 나오게 될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찬성과 반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있었죠?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자리한 쟁점은 자, 찬성은 당연히 생명 복제 허용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그것을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 입장인데 자, 그 이면에 뭐가 바로 과학 연구의 자유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 거냐?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냐?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본론 아래에서 자, 여러 가지 어떤 이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생명 복제에 대한 어떤 논쟁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것이 과학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대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터치하면 안 돼. 그냥 내비두세요. 내가 지금 내 연구 방법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고요.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게 누구의 입장? 과학자들. 과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걸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과학자는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을 맺게 됩니다. 무엇과? 과학과 사회 간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국가는 과학의 사회의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가 되는 자, 기본이 되었던 농업이나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학에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바로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는 정책, 이걸 취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래요? 1차 사회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1차 사회계약과 2차 사회계약의 내용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요 골자로, 서술형으로. 자, 1차 사회계약의 내용은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제1차 사회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1차 사회계약에 따라 자,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요. 여기서 국립과학재단이나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서구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하지 마. 우리에게 자율권 줘. 이거잖아.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죠. 자, 아랫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 22조 1항에 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 학문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럼 과학 연구에 대한 자유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 자, 그리고 함으로써 학문의 연구 자유를 자,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선정하는 거, 연구 내용, 시기, 장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그 과학의 주체가 되는 과학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학문활동이란 결국 뭐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면서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자, 오른쪽에 갈게요. 날개 부분. 자, 이 헌법 22조 1항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자, 이 의미는 학문 활동이 자,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것. 자,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헌법 조항이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그렇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이 연구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졌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했대요? 자, 법학자들이 했답니다.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그 연구를 여기서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 권리는 맞아요. 기본적 권리는 맞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요? 법학자들은. 그럼 거기는 과학자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자유를 보장해달라, 연구의 자유를. 근데 법학자들은 아니야. 기본권은 맞지만 무제한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어. 이 입장이란 말이야. 자, 그 이유는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에요. 자,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이나 신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날개 부분에 봐주세요. 자, 과학 연구의 자유를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은요, 연구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자유에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생명부터 여가 인간의 존엄성이 위배되지 않는 한도까지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죠. 이 법학자 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무제한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길까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먼저 잠깐 보고 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1번은 자,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바로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 살상했던 내용이겠네. 자, 그 이후에 그 2번 사진은 자, 히로시마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내용이고요. 3번에서는 핵실험 현장의 개발자들을 지금 보여주는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자유를 보장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자, 넘기세요.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자, 결국 이성 그리고 진보 발전이라고 봤던 과학이라는 것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자,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또 인간 소외 현상이나 또 환경 파괴와 같은 이 문제의 주범이 돼버렸대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무엇을 자, 책임과 이때부터 뭐를 규제, 이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목소리가 언제 나왔대요? 1980년대 이후에 과학과 사이에 다시 한번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게 바로 2차 사회 계약이 되는 거죠. 2차 사회 계약.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자, 2차 사회 계약이란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자, 산학이니까 산은 뭐가 될까요? 산. 이건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 그 다음에 학은요? 학문이 되겠죠. 학문. 자, 그래서 뭐 산업, 학문이 서로 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새로운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어떤 과학 연구의 활동은 자, 산업적 이윤 증대, 그다음 국가 경쟁력 제고,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자, 이게 기여하는 쪽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져요. 왜? 이게 비밀이 다른 사람한테 누설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몇 년 걸려갖고 만든 과학적인 그 성과가 다른 사람의 성과로 돌아갈 테니까 결국 더 이상의 지원을 못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한편 과학 연구 활동에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요. 또 자금이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 되겠죠. 지금 요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같은 거 하니까 코로나 만약에 그 예방 백신을 개발을 했어. 그 회사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많이 그것도 퍼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만 개발만 해라. 그럼 당신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돈방석에 앉는다 이거야 지금.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이제 치료제죠. 치료제만 정말 만약에 그걸 개발을 해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 백신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긁어 모을 겁니다.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똑같아요. 감기약은 있지만 감기를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특정한 어떤 바이러스만 잡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제가 아직 없단 말이야. 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게 되어서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대요. 자, 이게 하나가 문제점입니다. 자, 결국 이거를 통제를 못해. 그리고 과학자는 하나의 뭐가 돼버리는 거야? 부속품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게 문제가 됐고,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이나 방법, 결과 등을 어떻게 해요? 조작을 합니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자, 이런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입장이죠. 됐나요? 자, 요약하건대 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담론은 이제 점차 퇴조했다. 퇴조의 뜻이 뭐래? 점차 그 세력이나 기운이 줄어들었으니까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 돼야 하며, 자, 규제가 필요하고 과학자의 윤리 의식과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의식,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이었죠.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그 과학 연구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첫 번째, 과학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 데 쓰였고요. 두 번째, 과학이 인간 소외, 또 환경 파괴 주범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사회계약이 맺어지게 되고 과학 규제의 필요성, 자,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1, 2차 사회계약, 이거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각각의 내용들 꼭 서술형으로 기억할 거. 1차 사회계약은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해야 된다. 자, 지원. 2차 사회계약은 산업적 이윤의 증대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럴 때만 과학연구를 지원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원 범위와 그 다음에 정도의 차이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결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도 일정한 수준의 뭐가 필요하대요? 자,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또 중요하게 되겠죠. 자, 자유도 필요하대요. 연구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필요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자, 파란색이에요. 이게 누구의 의견? 바로 여기 글쓴이의 의견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이에요.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공돈, 사회에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 다음에 무엇을 거기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이 뜻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했어?
한쪽이 아니라 이쪽 편도 들어주고 이쪽 편도 일부 들어주는 것. 아까 우리 정리하면서 했는데 이걸 절충이라고 했었죠? 자, 절충안을 들고 있네요. 양쪽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반씩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단 말이야. 이걸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절충안. 자, 아랫부분에 장판 퀴즈가 있는데요. 2차 사회계획에서는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지원만 했나요? 2차가 아니라 뭐였어? 1차가 되는 거니까. 자, 1차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헌법 22조 1항은 과학연구의 무엇을?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되겠죠. 자, 아래 조금 내려가다 중단합니다. 자, 국어의 힘 키우기 부분인데 1번. 자, 인간 배아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쟁점은 결국 한쪽은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쪽은 그걸 허용해서 안 된다 입장이니까 자,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여기 이 쟁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차 사회계약 내용이 있었죠. 1차 사회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과학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자, 어떻게 하자? 자연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그냥 규제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 오로지 지원만 해주는 게 1차 사회계약이라면 2차 사회계약은 산업 이윤 증대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할 때만 지원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사회계약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죠? 그 문제점이 뭐였어요? 자, 여기서 객관적인 진리만을 삼가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이었어. 가로친 부분에 비밀 연구주의가 생겨버리고 연구 비밀주의가 자, 그다음에 복잡한 과정 속에서 개별 과학자들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겼고 또 자주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어려워졌고요. 지원을 받기 위해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까지 생겨버렸대요. 자, 이런 문제점이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있네요. 자, 뒷부분에 갑니다. 2번에 보시면 자,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자,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봤는데 가에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기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3년에 뭘 했대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답니다. 자, 그 내용에 아래에 보니까 이거 밑줄 친 부분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의무가 모든 인간 대상까지 확대시켰대요. 자, 그렇다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임상시험을 통해서 제한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자유를 보장하자는 거야? 규제하자는 얘기야? 규제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자, 가문단에 여기 있는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나오면 이거는 통제, 규제하자는 얘기예요. 자, 나무단에 갑니다.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자, 수상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수록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지원만 해줬다는 얘기죠. 자, 결국 맨 마지막에 있네. 연구의 자유가 훌륭한 과학 업적을 내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여기는? 그렇지, 말 그대로 연구 자유를 보장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아까 찬성과 반대측이면 각각 이걸 근거로 해갖고 자기 입장 강조하겠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 바로 아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필자는 어떤 입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자,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과학 연구의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규제도 어느 정도 적절히 조화가 되는 절충안을 내세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